얼마 전 저에 대한 경찰 고발건에 대한 명확한 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경찰에 고발된 내용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한 유력한 후보인 저를 모함하고 음해하려는 근거 없는 허구이자 가짜뉴스, 아주 저질적인 정치 공작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꾀한 사람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보고 또 그리고 무교 교사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이번 저의 고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처나 어떤 합의도 절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정체불명의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이를 언론과 인터넷에 퍼뜨려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시도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수법입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일시, 장소, 등장 인물들 모두 다 카더라 시위, 포부적인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고발 자체만으로 내년 총선에 유력한 후보인 제게 흠집을 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쳐보겠다는 불손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논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12년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 덕분에 삼선시장으로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저에 대한 흑색선전과 그리고 이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무도한 선거 때마다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 우리 현명한 시민들께서 그러한 가짜뉴스와 그러한 고발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았고 저에 대한 굳건한 신뢰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오히려 정치 공작과 음해를 일삼던 자들은 그동안 세 차례 선거를 통해서 2010년도, 14년도, 18년도 지방선거 3번의 선거를 통해서 단호한 법의 심판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그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다시금 비열한 정치 공작을 시도하려는 배후 세력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선거 정치 공작을 일삼는 자들로부터 민주주의 가치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우리 지역 시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근본 저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악의적 정치 공작의 뿌리를 끝까지 파헤치고 배후를 밝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 황명산 전 논산시장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밝히시는 범위까지 좀 그러니까 고발장을 이제 경찰청의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았고요. 근데 고발장 내용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블랭크로 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고발한 고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고발한 배우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 주체를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명은 밝히진 않아요. 그 고발자가 성자 고발자가 여성이고 아니 그것도 이제 확인이 안 됐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사회에서 아는 소문으로 들은 바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에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받은 내용은 제가 신상한 공개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저와 관계가 없는 잘 모르는 사람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왜 고발을 하겠어요?
핵심은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잘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정치자금 수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도 1월 17일 날 제가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 사임을 했죠. 그런데 여기 정치자금 수수가 제가 시장직 퇴임한 이후에 3월 달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예. 그러니까 내용이 안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뭐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퇴임한 시장이 소설을 써도 제가 저기 재직 중에 차라리 그렇게 소설을 쓰지 퇴임한 이후에 저한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무원 인사 관련. 기자도 줬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보니까.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까지는 이 정보공개 청구 안에는 제가 좀 확인할 수 없었고요. 중요한 팩트는 모르는 사람이 저를 삼자 고발을 했다라는 거고 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정치자금 수수가 제가 퇴임한 이후에 뭐 장소도 뭐 하고 뭐 정해져 있던데요. 뭐 그런 거 전혀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허위고 완전히 사실이 아니고 소설을 썼어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고발장의 배우가 누굴까라는 게 굉장히 큰 아주 의문으로 듭니다. 특히 고발과 고소라는 제도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법의 지렛대로 본인한테 힘이 되도록 그렇게 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런 이 고발의 제도를 제 3자 본인도 아니고 3자 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하고 그리고 고발이라는 것은 그 민원실에 이렇게 접수만 하게 되면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사화가 돼서 뭐 황명선 시장 고발됨 이렇게 기사화가 되면 이걸 이제 확산하고 퍼뜨리고 이제 하는 것이죠. 특히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이고 또 유명 연예인들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거의 선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분명하게 그래서 이 고발장을 보면서 왜 모르는 사람이 특히 이제 정치인한테 있어서는 안 될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그것도 쓰려고 하면 재직 중이라 가지고 왜 퇴직한 이후에 또 가지도 않은 장소에서 그리고 공무원 또 무슨 진급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소설을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이제 충남청 그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다만 저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허위 사실을 통한 그 내용들이 지금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고발 답답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고발장을 보고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확인을 한 이후에 그래서 어제 대전 검찰청 논산지청에 어제 고소장을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했고 그리고 무고와 그리고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낙선 목적에 그리고 교사 이 무고와 관련돼서 교사 위증과 관련된 교사와 관련돼서도 법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소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호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배우가 누군지 철저하게 밝혀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해치려가는 그런 배후 세력 그리고 조작 그리고 공명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서 끝까지 책임있게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좀 고발된 것은 정치자금법하고 뇌물이네요. 두 가지 규명이. 다 이게 그냥 카더라 이거예요. 근데 법상으로 들어가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 뇌물죄로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가 아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수수가 됐을 것이니까 제보를 하고 고발을 합니다. 뭐 이런 내용. 결국은 그쪽에서 수사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증거 제시가 안 될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증거가 아니라 아예 다 이거 소설이에요. 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 말씀드리면
저는 2010년도, 14년도, 18년도 선거 때마다 매번 항상 이렇게 이런 이슈와 조작과 선거의 그 여론의 훼손을 악의적으로 하려고 늘 이런 선거의 고발과 아니면 마타도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이 감옥에 갔다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제가 다 탄원서를 써주고 우리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제가 늘 탄원서까지 써주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베풀었는데, 이번은 제가 정말 단호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그 배후 세력까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발인은 본산분인가요? 제가 특정한 사람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본산분인 지역. 예. 그 고발장 내용이 뭐 수수 금액이라든가 그 5명이 거론이 되는데 그 고발장에 5명이 거론되가 숫자는 맞습니다. 5명이요. 저도 이제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 듣잖아요. 고발장에는 저기 공직자 2명, 그다음에 시민 2명 이런 정도로 이렇게 기술이 돼 있고. 기자 하나. 몰라,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기자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발장 내용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수수 금액이라든가 이게. 금액은 이제 나와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뭐 한 5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제 계좌를 준 게 아니라 뭐 그들끼리 서로 그런 거래가 현금을 통해서 계좌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저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소설을 써 그러니까 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수수했다고 그 거론되는 금액이 그 수천 대입니까 수억 대입니까? 아이고 그냥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기술이 돼. 저도 이제 그걸 아니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 저한테까지는 정경에 청구된 내용에 뭐 어떤 계좌로 어떻게 서로 이렇게 했는지 밖에 써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하고 저는 그런 시민도 몰라요. 아예 소설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허구예요. 이후에는 지금 이제 그 충남청 강북대 수사부에서 검사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전검찰청에 논산지청에다가 지금 조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수사를 하겠죠. 수사를 하면서 이게 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제가 보면 아주 황당하죠.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허구와 이런 소설을 써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아까 현수막에 있는 공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허구란다면 모두 허구란다면 고발을 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이 사실대로 가려질 수도 있을 때의 외연부담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고발자나 그 뒤에 있는 배우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저열한 판단을 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 무모한 거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다 허구이고 소설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이 내용이, 그런데 이제 그 고발자나 뒤에 배우가 왜 이렇게 소설을 써서 했는지, 요즘이 어느 시대입니까? 최소한 뭐냐면은 사실관계라든가 무슨 뭐 장소라든가 차라리 무슨 뭐 제가 재직 중이라든가 뭐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하나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개인과 개인끼리 무슨 뭐 억울해서 서로 이게 뭐 고발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하고 취하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한테는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죄 공직선거법에 이것은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을 갔던 거예요. 그렇죠?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그래서 참 왜 이랬을까 저는 굉장히 그게 의문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발자나 그 고발자 이후에 배우가 다 밝혀질 텐데 왜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소설을 써서 이렇게 했을까? 라는 게 이제 밝혀질 텐데 한번 보시죠. 아까 시장님 예. 언뜻 말씀하실 때 고발자 중에서
뭐 거기에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기는 왜냐면은 이게 실명이 정보공개 이런 내용이어서 가려져 있어서 저도 그런 정도로 많이 해요. 제가 한 가지 일전에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은행 통장 거래 명세와 일시 시간 장소 등을 선명하게 법상에 없이 홍보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떤 증거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요. 네. 제가 이야기할게요. 참 그래요. 뭐냐면 정치자금법 수수 위반 고발 딱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22년도 뭐 3월달 제가 퇴임한 이후에 3월달 무슨 사람들끼리의 그 계좌를 통해서 현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팩트예요. 그걸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1월달에는 중순에는 무슨 의원들이랑 어디 식당을 갔는데 만나서 무슨 홍삼 무슨 봉투에다가 뭐 해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게 현금처럼 보였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승전결을 맞춰가지고 있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다 가공된 허구예요. 그리고 계좌라는 것도 그러니까 남들이 그럼 계좌라고 하니까 굉장히 팩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허구입니다. 내가 볼 때 그 계좌도 이제 이제 수사기관에서 충남 쪽에서 다 보지 않겠어요? 그거 보면서 다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발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허구고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의 고발을 왜 시간이 지나면 바로 밝혀질 건데 수사기관들이 요즘에 그렇게 간단합니까? 저기 그냥 뭐 대충 합니까? 고발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련자들 전부 다 확인하고 계좌도 확인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밝혀질 텐데 그냥 황명상 그냥 고발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포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그냥 이 사건이 덮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진실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모한 정치 공작의 행태라고 하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고발자의 배우로 추정되는 자도 고발하셨다고 하셨어요. 고소. 네, 고소했어요. 네. 고발이 아니고 고소했어요. 그것이 지금 황 대변인께서 몸담고 있는 같은 정당의 소속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상대방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내용을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이후에 이게 조사를 해보면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한 7개월 남았는데 이제 이런 벌써 과거의 2010년, 14년, 18년도는 보통 선거 임박해서는 선거 때 이렇게 좀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한 6개월 조금 넘는 그런 시간에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도 하고 특히 지난 1월 17일 날 충남도지사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는데 인터넷에 많이 이제 유포도 되고 뭐 페북이나 다른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전송도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저도 이제 체증안에서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공직선거법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좀 단호하게 좀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무슨 사임이 아니라 핵심은 시장에서 기초단체장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광역단체장이 나갈 때는 법적으로 후보자 등록 4개월 전 120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임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 출마할 때는 사임 안 해도 돼요. 그동안 제가 10년, 14년, 18년도 안 했죠. 직무정지하고 나갔는데 도지사를 출마를 하려고 하면 도지사가 무슨 사적인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삼선의 영예를 주고 더 큰 지도자, 정치 지도자, 충남 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저는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2월 1일 날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월 17일 사임했는데 13일 정도 일찍 전 사임을 한 것이죠. 저보다 앞서서 사임한 대전 시장에 출마했던 대전의 장용태 구청장도 계시고
그다음에 원주시장도 강원도지사 나가고,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2월 1일 날 이전에 이렇게 사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막 6개월 전에 막 던지고 내팽개치고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무슨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 페북이나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좀 뿌려지고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보자 비방과 이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 우리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사회가 공정하고 경쟁한 선의의 경쟁, 민주주의를 지켜가면서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특히 이제 선거를 통해서 맡아도 허위사실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좀 빠지셨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 또 동료 기자님들 말씀들 하실 분이 앞으로 계시니 모르겠는데, 그 시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너무 허구고 고발한 분이 그 사실관계 입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소설을 썼으면은 결과적으로 그 시장님한테는 솔직히 피의자 그 사인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시장님을 널리 알리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저는 그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2010년도 시장하면서 공사와 인사 굉장히 투명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경우도 수익이 약 2천만 원으로 내려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했고, 그리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 읍면동장 있죠. 읍면동장 선출권도 시민들한테 제가 환원해서 우리 논산의 15개 읍면동의 읍면동장을 우리 주민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전국의 최초로. 그래서 제가 반부패학교에서 대한민국 청렴 대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와 인사, 돈과 관련돼서 정치인한테 이렇게 허위로 기획하고 조작해서 낙선을 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우리 지역사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자님 여러분들께서도 난 우리 지역사회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들을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여론에 보면 총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는데. 아, 저요? 네. 예. 어떻게 이 부분 가능하게 나올 겁니까? 준비를. 그럼요. 논산 시민 우리 여러분들께 삼선의 시장에 영예를 주셨는데,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역에서 해야죠. 우리 지역에서 우리 논산, 우리 발전과 또 계룡 금산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제가 시민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지금 경쟁자로 볼 수 있는 분들은 김종민 현 국회의원하고 우리 황명선 전 중앙당 대변인 두 분이시죠. 네, 현재 그런. 근데 대체로 보면 우리 황명선 시장께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일 만난을 극복하고 당의 공천을 받으셨다고 할 때에 본선에 나갔다, 제일 아킬레스건이 임기 6개월 남겨놓고 이재명 대표의 곁으로 간 것, 그것일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적잖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논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삼선의 시장에 영광을 주셨습니다. 임기 다 마무리하는 게 제 도리입니다. 다만 삼선의 시장이 되고 나서 또 전국의 대한민국의 시장문수 회장도 했죠. 이 삼선의 영광,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 힘입어서 대한민국에서 회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더 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또 소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남도지사가 되어서 우리 논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충남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현행 그 우리나라 이 법상 이 시장에서 도지사를 출마를 하려면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출마를 하려면 후보 등록 12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데 그게 2월 1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장직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직을 사임하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도지사를 출마할 때는 반드시 2월 1일 전에 사임을 하고 후보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사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법적인 제도 때문에 그렇고요. 저뿐만 아니라 뭐 대전의 서구청장 그리고 강원도의 또 원주시장 다 이런 분들이 다 도지사로 예비후보 등록하기 위해서 다 같이 그 제도 속에서 사임을 하고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압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 지역 발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더 큰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더 헌신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전 기자분을 통해서 이렇게 제보를 받았어요. 시장께서 이렇게 논산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가 돼서 이게 충남청으로 가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면 정말 충남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고발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정봉대 청구를 통해서 저도 고발 내용에 대해서 받고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답답한 마음에 그냥 서서 우리 기자간담회 해서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고발장의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법적으로 저도 검찰청에다가 제가 고소장을 제출했고 거기 혐의가 무고나 공직선거법 그 250조 2항에 위반된 이 악성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고소를 했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다 허구이고 소설입니다. 사람, 장소, 일정, 정치자금 수수 이 모든 자체가 다 허구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이렇게 법적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상히 밝혀질 겁니다. 아무튼 답답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지라고 조금 시간이 늦었고요. 이렇게 이제 고발장과 제가 법적으로 이제 고소에 대한 대응에 대한 입장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